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초등 연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등 연산, 저하연 때 잡아라? 또는 연산은 초등 때 잡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잡습니다. 아이들 절단납니다. 초등 때 연산을 잡자고요? 특히 저학년 때? 제가 왜 초등 연산을 잡겠다고 달려들면 아이를 잡는다고 얘기했냐? 아이들을 절단난다고 얘기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연산이 엄청 나와 있는 문제집을 주면서 너 이거 오늘까지 10장 풀어. 즐거우십니까? 행복하세요? 혹시 연산 문제 풀면서 행복했던 기억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아이들을 불행으로 몰아놓고 연산을 잡길 바란다고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잡은 연산이 정말 아이들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게 자꾸 우리는 근본을 잊고 살아요. 핵심을 잊고 자꾸 주변, 스킬, 방법에만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아이들이 수학 공부할 때 가능한 한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물론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싫지는 않아야죠. 근데 초등 저학년 때 연산을 잡겠다고 연산 문제를 엄청나게 주고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아니면 오늘 하루 안에 연산 문제집을 10장씩 풀리자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꼭 머리에 다시 한번 명심을 하세요. 연산을 초등 저학년 때 많이 시키고 연습시키면 안 한 애보다 실력은 늘겠죠. 제가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산을 완전히 하나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산 자체가 수학 공부의 목적이 되는, 연산 자체가 수학 공부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미련한 짓, 그런 한심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수학에 이미 계산기를 도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에 벌써 나왔죠. 초등 또는 중등, 고등에서 이제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서 수학을 하는 시기가 당겨질 거라고. 그리고 이미 교육부에서 그리고 그 교육평가 또는 기관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도 이루어졌고 계속 면밀히 검토하면서 언제 계산기를 도입시킬 건가. 왜냐하면 수학은 연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산을 하다가 실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연산이나 단순 연산은 이제 다 계산기로 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제가 연산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연산은 수학의 하나의 도구고 수학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동료인 거지 때려잡아야 될 어떤 적이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때 아주 기본적인 방정식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고 쳐요. 그럼 방정식을 할 때 아니면 방정식과 비슷한 네모넣기를 할 때 어차피 우리는 연산을 하게 돼요. 문제 푸는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그래서 연산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좋은데 왜 연산만 뽑아서 애들한테 연산으로 그렇게 연산 폭격? 융단 폭격이 아니라 연산 폭격입니다. 애들이 폭격받고 다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 저학년 때 연산 잡겠다고 연산 문제 풀리기 시작하면 100이면 100, 천재적인 애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수학을 싫어하게 됩니다. 아니면 더 정확히 표현할게요. 연산을 싫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산을 증오하게 되고 연산을 싫어하게 되고 수학이 연산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그런 아이들 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즐겁게 그리고 재밌게 몰입하면서 할 아이들이 있을까요? 이미 초기에 연산이라는 융단 폭격으로 애들 수학에 대한 완전한 싹을 잘라버렸는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수학을 잘하죠? 초등 저학년 때 연산을 잡겠다는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망발에 가까운 그러한 목표를 완전히 버리세요. 어차피 연산은 수학의 도구이긴 하지만 수학 자체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다루는 수많은 수학 문제풀이 속에 연산은 자연히 녹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차근차근 연산을 잘 터득하고 체득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들께서는 그럼 뭐야, 애가 계속 계산 실수를 하는데 놔두란 얘기야? 나는 이걸 못 참겠는데? 그리고 뭐 계산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뾰족한 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지?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바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텐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산 실수, 연산 실수를 없앨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법이라는 그 제목의 영상에서 아주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시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거기에 핵심 포인트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짚어드리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연산 실수는 인간이라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연산 실수 안 하셨어요? 연산 100문제를 풀어도 연산 실수는 멘탈이 잠깐 흔들리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잠깐 딴 생각하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보이고 2가 3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목을 매서 연산 문제집을 던져주지 말고 아이한테 연산 실수를 할 수 있다. 편안하게 대해주고 대신에 너가 문제풀이 최적화를 통해서 연산 실수를 잡아내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언급을 해주시고 그러한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풀이 최적화 안에 연산 실수를 수정하고 바로잡는 방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산 실수에 대해서 목을 매지 않고 아주 쿨하게 그리고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산 연습을 하도록 이끌고 그런 방향으로 아이를 리딩하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연산에 대한 울렁증을 극복하고 그리고 연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점점 더 완벽하게 연산 실수가 줄어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연산 실수는 연산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까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